어르신, 오늘은 제가 참 조심스럽고도 마음 무거운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게요, 단지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추억, 그리고 마음이 담긴 그릇이더라고요. 요즘 들어 저와 얘기하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집을 팔았다가 후회된다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70을 넘기신 어르신이셨습니다. 아내분과 평생을 함께 살아오신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마당엔 감나무 한 그루가 있고 매년 가을이면 동네 아이들이 그 감을 따러 몰려왔대요. 부엌에는 아내분이 만든 장독대가 줄지어서 있고 손주들이 오면 그 장을 비벼 먹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웃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분이 그러시더랍니다. 형님, 요즘 집값이 고점이라더라. 지금 안 팔면 손해야. 우리 나이에 돈이 최고지. 무슨 감나무가 중요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대요. 사실 요즘은 재산세며 관리며 하나하나가 버겁기도 했고 어르신 부부 두 분만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라 여겨지기도 했지요. 결국 그날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그 자리에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내놓기로 결정하셨대요.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팔렸습니다. 집값은 높이 받을 수 있었고 어르신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지요. 처음엔 편하셨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일러도 금방금방 돌아가고 보안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대요. 감나무가 그립고 장독대가 그립고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그 웃음소리가 그립고 하루는 마트에 갔다가 감을 보셨답니다. 하나에 1,500원. 예전엔 마당에서 주워 담기 바빴던 그 감을 돈을 주고 사려니 이상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아파트에선 뛰지 말라고 해야 하고 주차장에서 조심하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점점 오질 않더랍니다. 그 집을 팔지 말 걸 그랬어요. 어르신은 제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말이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도 자기 집은 안 팔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그 집에 다시 돌아가실 수 있다면 가시겠습니까? 그럼, 땅이야 다시 살 수 없지만 그 집에 담긴 마음은 다시 살리고 싶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마음입니다. 집이라는 건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집 안에서 흘러간 시간과 기억, 그리고 가족이 남긴 숨결이 스며 있는 보금자리이지요. 가격은 숫자지만 추억은 생생한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혹시라도 주변의 말에 휩쓸려 오래 살아온 집을 떠나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집을 정리해야 할 때도 있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오롯이 본인의 마음에서 나와야 하지 친구나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지요?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여름을 보내고 마당에 햇살이 비칠 때 빨래를 널며 웃었던 시간들, 그 모두가 그냥 지나간 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담긴 집이라면 몇 천만 원의 시세 차익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모든 걸 효율과 돈으로만 따지려 합니다. 집을 팔면 몇 억을 번다는 말이 사람을 혹하게 하지요. 하지만 세상의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마음입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 집 근처로 이사 갔어요. 작은 전셋방 하나 구했지. 매일 산책 삼아 내 집 담벼락을 돌아봐요. 감나무가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 새 주인이 배려다가 내가 말렸어. 내 감나무니까 감나무만은 남겨달라고. 다행히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감나무를, 그 추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던 거지요. 세상은 바뀌고 사람도 떠나지만
마음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집을 팔기 전엔 꼭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세요. 마루에 스며든 햇살,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오래된 찻잔 하나까지도 그것들이 당신의 인생의 일부라는 걸 느껴보시고요. 그 느낌이 아직 이 집이 내게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 마음을 따르세요. 그리고 이젠 괜찮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일 겁니다. 누군가는 집을 정리하며 자유를 느끼고 또 누군가는 남겨진 공간 속에서 이로를 얻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의 주체가 내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친구의 말도 자식의 조언도 귀하게 들으시되 마지막 결정은 언제나 본인이 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어르신, 인생이라는 건 결국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집도, 사람도, 사랑도 모두가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지요. 그러니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 있는 진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집을 팔고 나서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 또한 하나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통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가, 그것이 곧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여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그리고 집을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인 어르신께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당신의 마음 안에 오래도록 따뜻한 햇살이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